연초뿐만이 아니라 내년도는 조금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AI, 그 다음에 로봇, 드론 요쪽은 굉장히 내년에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짚어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내년에 그리고 연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통신 인프라 및 우주 항공 관련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연장선에서 체크를 좀 해볼 텐데 과거 방송에서도 여러 번 지목한 바 있는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 요거 관련 방송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전기차 제조업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미 짚어드렸고요. 머스크는 요거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그냥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도 테슬라가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얘네 가지고 있었고 로봇도 해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지금 상당히 각광을 지금 받을 것 같아요. 받고 있는데 더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뭔지 봤더니 그냥 사람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얘네들 축구도 하고 얘네들 골프도 치고 축구도 하고 물건도 들고 요리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래갖고 이제 기가팩토리에서는 그거 만드는데 차량 만드는데 같이 사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들을 지금 말을 하고요. 시각, 청각, 촉각, 감각까지 지금 비슷하게 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학습을 합니다. 얘는 AI가 들어가서 그 로봇 안에도 AI가 들어가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AI가 있잖아요. 여기 오픈 AI, 뉴럴링크 이런 식으로 머스크는 다 이게 있어요 밑에. 그래서 엄청난 지금 기술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스크는 2022년 당시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거든요 이름이. 이건 이제 자동차보다 쌀 거라고 이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예, 굉장히 또 그 기술력이 좋다고 얘네가 거의 뭐 원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로봇 시장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16억 달러였는데 2031년도까지 470억 달러, 약 30배 이상, 40배 가까이, 30배 정도네요. 30배 정도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러한 수치는 연평균 성장률 52.9%에 해당하는 수치로 산업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초기예요, 초기. 골드만삭스는 2022년 보고서에서 15년 내에 시장 규모가 60억 달러까지 될 거다. 근데 여기는 뭐 30억 달러인데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머스크는 뭐라 그랬냐? 앞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동자가 많아질 것이고 언젠가 휴머노이드 사업이 전기차 사업보다 커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머스크 역시 전기차로 시작을 했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의 기술력들이 파생돼 갖고 다 이것저것에 갈 수 있고 차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개체라고 상품이라고 보고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테슬라 봇,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앞으로는 임금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겁니다. 인간을 대체할 협동 로봇은 이미 보급이 늘고 있고요. 구체적인 임무를 대체한 휴머노이드 로봇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슬라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면서 기술력들을 각자 뽐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테슬라가 대놓고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AI하고 그 다음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가지고 미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머스크는 그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이라고 그 보도했다고 전해질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TSMC 회장과 만나서 AI 칩 사업 방향을 논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테슬라의 미래 발전 방향이 자동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 뭐 저도 전에 짚어드렸잖아요. 제조업에 크게 관심 없다고 이제 앞으로 그리는 미래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부품은 누가 만들 것이냐? 돈 되는 데는 어디야? TSMC로 일단은 알려집니다. 얘네들한테 맡기는 게 가장 깔끔하니까 또 이제 TSMC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년부터 양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에 외부 기업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걸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옵티머스 로봇을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당초 계획보다는 1년 정도가 좀 딜레이가 됐는데 원래 머스크 형은 1년 정도, 2년 정도 딜레이 되는 건 그냥 머스크 화법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죠. TSMC 5나노칩을 탑재해서 대량 생산을 이끈다는 계획이고요. 1000대 테슬라 공장에서 생성한 뒤에 1000대를 먼저 생산을 하여 내년에 그리고 이제 공장 내부에서 활용을 해보면서 기가팩토리 돌려보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다가 26년부터 대량 판매를 하는데 대량 판매 시에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물론 2026년에 될지 안 될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테슬라 작업 현장에 투입할 수가 있고요. 로보택시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달 탐사도 갈 수가 있고요. 건설 현장도 갈 수가 있고요. 전장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걸 누가 먼저 선점하는지가 지금 현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격도 중요하죠. 우리 돈 3천만 원 수준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도 평균 임금이 지금 3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1년 연봉도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만 좋으면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해갖고 줄을 설 확률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대량 생산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을까요? 전기차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이미 이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업계에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옵티머스 기술도 최근에 이거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제가 남의 유튜브여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조금 꺼림칙해갖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뭐 캐치볼 하면서 받고 행동 모방하고 쳐다보고 뭐 이런 것들 행동 패턴하고 텔레오퍼레이션 원격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진일보했습니다. 좀 무서울 정도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런 정도까지 가? 그리고 이 캐파를 넘어서는 범주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옵티머스를 만들 수 없는 수준까지 가면 외주를 하겠죠. 외주를 줄 때 그럼 누구한테 외주를 줘갖고 그 생태계는 누가 잡아가느냐 그걸 보는 게 이제 수익성을 노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테슬라하고 연관 기업들을 지금 보는 게 사실은 로봇도 좋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만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난 테슬라 말고 다른 애를 좀 보고 싶어. 원래 대장은 지금 로봇도 테슬라가 맞아요. 그래갖고 지금 시장에서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 건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누가 하고 있냐면 나사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고 있고요. 피규어 AI라는 곳이 지금 이제 옵티머스의 경쟁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균형에 필요한 요소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배터리, 그리퍼, 보행 균형 감각 기술, 센서 통신 기술. 이거 왜 말씀드려요? 관련주에 있는 부품 장비주들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가고 합쳐지는 거잖아요. 배터리도 예를 들어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다 다른 회사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셀 업체에서 그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야 너무 어렵다. 뭘 해야 되냐? 테슬라가 대표적입니다. 엔비디아도 하고 있어요. R00팀 같은 뭐 있어요. 그 같은 뭐 그게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대표주들은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로쿠엘 오토메이션 티커 번호는 ROK, 그 다음에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TMO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합니다. ROK는 대표적이에요. 산업자동차 및 정보 분야 기업입니다. 레디 로보틱스 등과의 협력을 하고 있고요. 무거운 물체 들기, 기계 조립, 포장, 자재 취급 이런 거를 하는 회사가 이제 ROK예요. 실적이나 재무 측면에서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해봤고요.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대 언어 모드에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ROK가 또 이제 대항마로는 좀 나오고 있는 애들이고요. TMO 같은 경우에도 실험실 자동화, 얘는 이제 실험실에서 쓰이는 휴머노이드 그런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움직임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지난 20일에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 논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 제조, 공정기술 등이 포함이 돼갖고 국내 로봇 관련주들도 연말 연초에도 계속 움직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테마성이긴 하죠. 그래서 국내는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얘네들의 지표에 얼마나 찍히고 장부에 찍히고 그게 가시성이 있는지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다양해요. 국내 주식도 있고 해외 주식도 있고 다양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국내가 좋고 해외가 나쁘고 이게 아니에요. 산업의 발달 정도, 최종재를 누가 만들고 절대적인 갑의 위치를 누가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력을 보장받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갑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우리가 회사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끌려다니지 않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니면 슈퍼을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독일 주식, 프랑스 가릴 필요가 없어요. 유망 산업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파악이 되면 걔한테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최종재를 통해서 갑의 위치를 누리는 기업을 매수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근데 미국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미국 주식을 사면 편안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 우리 사회에서도 이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우리가 관심을 꾸준히 갖고 투자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개괄적으로 전해드리면서도 티커도 좀 전해드렸고 하나하나 드렸는데 이거를 사셔가지고 반드시
이거를 꼭 여기서 수익을 내라 이게 아니고요.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보면 또 연관주들이 있고 또 여기서 힌트가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그 부품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찾으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투자 방향성을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만 서서 수익을 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는 판을 좀 열어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 주변 추천주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런 기업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또 이제 연말 내년에 이쪽에서 수익들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